너도 나도 분양받고 싶어 했던 지난 몇 년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몰린 수요가 일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인기를 최근에 굉장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마저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집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실 30대, 40대들이 패닉방이라고 해서 막 주택들을 막 샀죠. 사고 하는데 오피스텔까지도 넘어와서 오피스텔도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는 오피스들이 과거 대비 정말 한 40% 이상 뜬 몸값을 자랑하는 곳도 여러 군데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가 패닉방을 한 원인이 뭐냐? 그거는 가점제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세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확 갖기 시작한 게 3년 전에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서울 통합개발 발표 이후에 팍팍 떴거든요. 그 시점부터 아파트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5천, 8천씩 막 뜨더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확 이끌어오는 그 시점부터 30대, 20대, 30대, 40대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패닉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패닉방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그때 떴으니 3년 전 정도부터 거기에 집중을 했으니 그 전에 제대로 가점 관리라든지 청약통장 관리를 했겠냐고. 당연히 안 했겠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던 분들이 그거를 오히려 했던 소수가 당첨돼서 로또 분양을 즐기는 걸 보고 아, 이거 뭐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패닉방이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주변의 또래들이 특공이다 뭐다 해서 당첨돼서 6, 7억을 막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는 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청약 받을 게 하나도 없지. 그래 패닉. 그래 패닉이 뭐예요? 이 공포에 의해서 좀 약간 획가닥한 게 패닉 상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획가닥한 상태에서 막 매수를 한 거죠. 그게 오피스텔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가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얘기들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 오피스가 붙었잖아요. 그거는 사무용으로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오피스텔은 사무용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살면은 그게 뭐가 됐든 될 수 있으면 주거로 쳐줘요. 왜냐하면 주거로 쳐줘야 주거에 해당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거든. 그 주인이 살고 임차인이 살고 하여튼 거기에 사는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 강한 거거든요. 그럼 그 보호의 테두리에 두기 위해서는 주택의 그냥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되면은 주택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오피스텔은 첫 번째, 아파트하고 취득세가 다릅니다. 이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내가 집이 한 채 있건 두 채 있건 세 채 있건 상관없이 취등록세 개념으로 4.6%만 부담을 합니다.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과거에는 이 오피스텔 취득세가 주택보다 비쌌죠. 주택은 1에서 3%가 그 과표 구간별로 정해져서 거기에 해당되면 많아야 3%가 되는데 지금 8%, 12%짜리가 나오면서 의외로 오피스텔의 그 취득세가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죠?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업무용으로 썼을 때는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도 내야 되고 또 일반 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취득 금액에서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기도 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시 내야 돼요. 안 내도 되는데 내면 또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내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주거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받고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저기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건 이게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장점과 단점이 막 존재하는 겁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의 분양 물량이 있을 때 분양이 완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360실 모집을 했는데 96실만 팔린 거지.
그래서 73.3%가 미분양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브는요 320실 중에서 59명만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82.8%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미분양률을 보면은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인기는 사실은 오피스텔은 과거에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도 패닉바잉하고 분위기가 쏠리고 이쪽이랑도 뭔가를 사놓아야겠다는 것 때문에 A급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집값이 비싼 곳에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주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임차를 놔도 잘 나가니까. 근데 이런 지역을 벗어나서는 이렇게 미분양률이 높아졌다. 현재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못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2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용의 오피스텔은요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살 때는 두 채가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야. 한 채를 사건 두 번째를 사건. 그러나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아파트를 사. 그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 1을 할당을 받아서 얘가 두 번째 집이 됩니다. 두 번째 집이 되면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규제지역인 8%를 먹는 거예요. 오피스텔 아파트인데 또 아파트를 사.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주택수에 해당돼서 하나, 둘, 세 번째 집이 돼서 규제지역에 사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면은 두 채를 갖고 세 번째 집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4.6%만 냅니다. 그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등록을 다 해놓고 나서 업무용이 잘 안 빠지죠. 사무실로 쓰는 게 잘 안 빠지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들어갔을 때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걸로 해서 주택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나중에 임대인도 피해를 봐요. 이게 국가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용으로 나중까지 봐준다? 양도소득 다 계산해준다? 절대 아닙니다.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체크해요. 그리고 글로 어떤 우편이 왔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해서 이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여졌다는 게 밝혀지면 업무용으로 받았던 혜택 다 토해내야 되고요. 페널티 먹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업무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았어. 뭐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팔았어. 근데 나중에 이게 들키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 받으면 안 되는 집이잖아. 왜? 주택이 두 개. 얘를 주거용으로 썼기 때문에 주택이 두 개인데 그 주 중에 하나를 비과세 받았으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썼으면 끝까지 업무용으로 가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 몇 푼 차이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집 하나 팔았는데 비과세라고 그래서 몇억 이익 세금 안 내고 갈 수 있는데 왕창 얻어맞아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감면이 돼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고요. 200만 원이 초과하면은 85%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15%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내년 말 12월 31일까지고 22년도부터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 앞으로 오피스텔을 이제 산다면은 그런 부분도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참고하시고 사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말이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용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집이나 네 번째 집의 개념이에요. 즉 돈이 많은 사람이 주택을 두 개나 세 개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 2, 3억이 남네. 근데 이거 은행에 넣어봤자 뭐해? 오피스텔을 사서 그거를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이런 분들용이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꽂히는 거지. 오피스텔에 꽂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싸니까.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정통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염두에 두시면서 오피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에 배제가 됐습니다. 종부세 낼 때 합산 배제가 됐는데 매입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의
경우 합산 배제됐고요.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경우에 합산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종부세 할 때 합산 배제가 되지 않고 그 금액도 포함돼서 종부세 부과될 때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에. 사실상 오피스텔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3룸이라든지 2룸은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어 보여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20대, 30대 초반의 인구수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저희가 막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 작은 오피스텔은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을 한번 도전하시려면 본인이 주거하기에도 좋은 3룸을 한번 알아보세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는데도.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인기도 따라갑니다. 왜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피스텔은 세 번째 집이나 네 번째로 그 나머지 조금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좋은 수익이 나는 오피스텔 넣어서 월세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떨어지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를 만나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 보세요. 금리 높아질까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가 나쁘다고, 금리 때문에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의 어떤 그 계층에 대한 수적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2룸이나 3룸으로 가서 하는 게 낫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피스텔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 업무용으로만 쭉 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거기에 주어지는 어드밴티지를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주거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위험 부담도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세금 체계 보면은 주택수를 평가해서 뭐 세금을 더 낼 때도 있고 덜 낼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규정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막 그런 느낌이 심했죠. 자주 바뀌었잖아요. 이럴수록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나 또 복잡한 경우에는 꼭 세무 전문가를 만나서 세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도 1, 2억이 넘었으니 뭐 3억 넘는 것도 강남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은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성투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